이번 비디오에서는 지금까지 한 내용들이 왜 스펙트럴 클러스터링이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왜 스펙트럴 필터링이라고 불리는지, 도대체 스펙트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슨 빛이 들어왔을 때 뭐 스펙트럼, 뭐 프리즘 갖고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각 주파수별로 뭐 주파수 밴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프리퀀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애의 세기, 여기에 해당되는 세기, 뭐 이렇게 각각을 나눠서 뭐 이렇게 처리, 뭐 그렇게 표시해 준다든지 이런 게 이제 스펙트럼인 거죠. 스펙트럼. 그렇죠? 자, 이거를 이제 조금 추상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어떤 함수를 다루는 데 있어서 신호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거죠. fx가 들어오면 fx를 얘가 얼만큼 센지 얘의 컴포넌트의 세기, 얘의 세기. 말하자면 요 주파수, 요 주파수,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렇게 각각을 나눠 가지고 보겠다. 근데 이제 얘가 오소노말 베이시스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얘의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으로 되어 있는 건데 요 요소의 크기는 요 정도.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여기에 들어있는 파이 1에 해당되는 요소. 파이 2. 편의상 n개만 쓴다 그러면 이 기호는 내적입니다. 이너 프로덕트 함수 사이 내적이겠죠. 자, 그러니까 fx를 얘와 얘로 뭐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겠다. 자, 여기서 더 나가면 자, 요것만 적어놔도 되겠죠. 그렇죠? 요것만 적어놓고서 뭐 보는 게 이제 스펙트럼인 거죠. 뭐 퓨리에 트랜스폼도 사실은 이거죠. 우리 뭐 DFT 갖고 얘기하겠지만 퓨리에 트랜스폼도 바로 저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면 자 얘가 fx가 되는 거죠. fx를 저렇게 디컴포즈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어떤 프로세싱을 적용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얘는 뭐 람다 1배, 람다 2, 람다 n배 해서 더해서 우리가 새로운 신호를 얻었다. 프로세싱이 된 신호를 얻었다. 이게 스펙트럴 필터링인 거죠. 내가 신호를 이 조각을 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프로세싱을 하고 상수배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합쳤다. 이게 스펙트럴 필터링인 거죠. 물론 요 개수들이 다 1이다. 그럼 원본이 딱 복원이 되겠죠. 이거를 함수꼴로 썼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벡터꼴로 쓰게 된다면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우선 실수 형태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실수 형태로 쓴다면 x라는 벡터가 들어오면 얘를 어떻게 조각을 내는가? 사실 우리 이제 맨날 하던 거죠. 자, 뭐 굳이 많이 쓸 필요 없으니까 세 개만 쓸까요? 자, 요렇게 표시하겠다. 그랬을 때 얘들을 스펙트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각각의 각각 컴포넌트의 각각의 베이시스의 세기가 되는 거죠. U1, U2, U3가 이제 아이겐 오소노멀한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어떤 프로세싱을 하고 뭐 보통 상수배 해주고 다시 합치면 y가 되는 거죠. 자, 요거를 자, 행렬꼴로 쓰게 되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뭐 프로세싱을 해준다면 람다 1, 람다 2, 람다 3. 그래서 다 더하면 y가 되는 거죠. y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스펙트럴 필터링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기본 신호로 봐가지고 뭘 처리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기본 신호의 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얘를 자 U를 U1, U2, U3. 제가 보통 쓸 때는 컬럼 벡터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특별히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언급을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대해서 이거를 쓰게 되면 UTX. 그 다음에 람다 1 세 개짜리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자, U 람다 UTX. 이게 기본적인 스펙트럴 필터링의 꼴인 거죠. 무슨 말이냐? 이게 얘기하는 거는 이거를 구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얘가 얘기하는 거는 이걸 곱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얘가 얘기하는 거는 원복을 시키는 거를 원상복귀를 시키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스펙트럴 필터링의 기본적인 생각인 거죠. 내가 어떤 x라는 게 있으면 그거를 베이시스 각각의 베이시스의 세기로 표현을 한 다음에 각 베이시스를 증폭해 주거나 감쇄시키고 그걸 갖고서 다시 원복 원상복귀를 시키겠다. 원래 도메인으로 보내겠다. 그렇죠. 이 퓨리에 트랜스폼도 사실은 이 얘기에 이게 우리 굉장히 자주 나오는 형태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종종 못 볼 때가 있죠. 자, 여러분 퓨리에 트랜스폼해서 DFT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터링이 어떻게 되죠?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뭐 이렇게 쓸까요? 우선은 이거를 퓨리에 도면에서 어떻게 하죠? X를 퓨리에 트랜스폼 하고 그 다음에 H를 퓨리에 트랜스폼 하고 엘러먼트 와이즈로 곱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죠. 그래서 y를 구하는데 가만 보시죠. 자, fh라는 거는 사실은 제가 h를 타임 도메인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h라는 건 그냥 필터인 거고 그냥 이 도메인에 있는 그냥 어떤 숫자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자, 제가 f를 트랜스폼 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엘리먼트 와이즈로 뭘 곱하고 그렇죠? 이게 이제 h에 대응되는 애겠죠. 그 다음에 이거에 인버스를 해주고 지금 같은 경우 이게 복소수니까 이거의 트랜스포즈는 아니고 이거의 h 그러니까 컨주게이트의 트랜스포즈인 거죠. 요게 퓨리의 트랜스폼 DFT의 거죠. 그러니까 DFT 이것도 사실은 스펙트럴 클러스터링 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그럼 이 DFT는 이 원래 신호 X를 도대체 어떤 베이시스의 합으로 표현을 하는 것인가? 사실 제가 어떤 퓨리에 트랜스폼을 했다. 그때 이제 숫자가 나오는 거죠. 뭐 숫자가 나오죠. 그럼 이 숫자들은 의미한 바가 뭐냐? 이 숫자가 의미한 건 각각의 컴포넌트들의 색인 거죠. 그럼 그 컴포넌트가 뭐냐?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DFT 식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DFT 의 식이 어떻게 되죠? 뭐 여러 가지 식들이
있죠. 매트릭스 걸로 찾아보겠습니다. 매트릭스 걸로 찾으면 요게 가장 많이 쓰는 건가요? 제가 써볼까요? WN은 n개짜리인 거죠. E-J n분의. 자, 그랬을 때 퓨리에 트랜스폼은 자, 1 오메가 n에 1 오메가 n에 2 21 22 이렇게 되나요? 자, 이렇게 쭉 나가나요? 한번 써보고 아니면 수정을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우선 DFT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뭐 X라는 신호 그냥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뭐 이런 신호입니다. X라는 신호가 있고요. DFT를 해볼까요? DFT 함수 이름은 FFT죠. 자, 이게 디스크리트 퓨리에 트랜스폼 결과인 거죠. 이렇게 구현이 돼 있고 굉장히 이피션트하게 구현이 돼 있을 텐데요. FFT 알고리즘을 써서 그러니까 FFT는 뭐 이제 DFT라는 빠른 알고리즘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DFT 결과인 거죠. 그랬을 때 이거의 변환식을 우리가 직접 구현을 한다면 자 DFT 매트릭스를 자 계산하는 거라고 하면 DFT n개짜리 자 우선은 n 곱하기 n 매트릭스인 거고 엘러먼트는 컴플렉스여야 되겠죠. 자, 당연히 DFT 꼭 해야 될 일이 있으면 FFT 알고리즘을 써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목적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1j 자, 2파이 그다음에 n 그다음에 i j승. 자, 벌써 아까 틀렸었네요. 자, 지금 수정을 하죠. 예. 자, 여기서 맨 윗줄을 빠뜨렸네요. 자, 맨 윗줄은 1, 1, 1 이렇게 나가야 되겠지. 0승이니까. 그렇죠? 그러고 이거를 F 리턴하면 되나요? F df 몇 n 왜 안 되죠? dft맨 예. 자, 이게 지금 숫자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조금 적게 보이는 게 핀셋 프린트 옵션 이게 서프레스를 트루로 하면 그냥 셋 프린트 옵션즈 자 이게 이제 일 마이너스 j 마이너스 1 j 이게 이제 그 4개짜리 DFT 식인 거죠. 여기다가 x 곱하게 되면 아까 4 2 0 2 그때 나오는 거죠. 이게 DFT인 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에 인버스 DFT가 어떻게 되지? 인버스 DFT가 얘에 이제 컨주게이트 하고
트랜스포즈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면 8404. 그러니까 이렇게 그 노멀라이즈를 안 하고 요걸로 쓰게 되면 이제 다 하고 나서 n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원상복귀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뭐 이게 표준적으로 쓰는 방법이지만 그냥 트랜스포즈 정확하면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로 가야 뭐라고 하죠?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 그 이름이 이거를 뭐라고 하지? 이름이 그러니까 트랜스포즈의 이름이 뭐죠? 컴플렉스 허미션 트랜스포즈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 허미션 트랜스포즈 아무튼 컨주게이트 취해서 트랜스포즈 하는 거죠. 자, 그거를 인버스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원상복귀가 되는 거죠. 12개짜리.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고 뭐 V자 모양의 신호네요. 자, FFT 결과 자, 뭐 복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F란 매트릭스를 이렇게 가만 보면 자, 요 매트릭스에 얘가 이제 첫 번째 베이시스인데 이게 한번 그려 볼까요? 플랫 이제 리얼 이미지 따로 그려야 되죠. 자.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이거 실수부, 이거 허수부 해가지고 이게 베이시스인 거죠.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파이1이 그냥 1인 거죠. 자, 자, 두 번째는 이거, 세 번째는 이거. 뭐 이게 여러분이 보셨을 때 이게 좀 찌그러지고 이렇게 예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이게 지금 이렇게 예쁘지 않은 이유가 원래는 아주 예쁜 사인 그 꼬리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파이 나누기 n 곱하기 이렇게 하면 되나요? t가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제가 여기 t를 빠뜨려서 생긴 문제인 것 같고 이게 사인이 아니라 코사인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나눠줘야 되나요? 요게 이제 디스크리트한 거니까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 그리죠. 자, 이게 이제 그 샘플링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지. 사실은 이 코사인 1분 걸 보실 수 있죠. 사인. 자.
왜 사인은 딱 안 들어맞죠? 사인 이미지 요게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죠. 자 이게 보기가 좀 어려우면 두 개를 따로 떼내서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요 것들이 이제 베이시스라고 고른 것들인데 이게 이제 사인, 코사인이지만 샘플링을 하다 보니 요렇게 좀 우리가 이제 직접 봤을 때는 좀 사인, 코사인처럼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사인, 코사인인 거죠. 그렇죠? 자, 요 같은 경우 그렇고. 그러니까 이 퓨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거는 어떤 들어온 신호 x, 벡타를 요런 것들의 합으로 표시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의 합으로. 그렇죠? 이런 것들의 합으로 표시하는 게 퓨리에 트랜스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스펙트럴 필터링, 그다음 컨볼루션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컨볼루션은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컨볼루션을 보는 한 가지 관점은 어떤 스페이스로 보내고 그러니까 그 스펙트럼 그러니까 어떤 내가 준비된 베이시스의 각각의 세기로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상수배 몇 배 해주고는 다시 원래 신호로 복원하는 거.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 스펙트럼이란 말이 굉장히 자연스럽죠. 스펙트럼이란 말이. 그리고 이 퓨리에 트랜스폼도 그 스펙트럼 준비된 신호들이 사인, 코사인으로 준비가 된 애들인 거죠. 사인, 코사인으로 준비가 된 애들이 그런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요 신호 x가 있었는데 이 x를 퓨리에 트랜스폼을 해서 이렇게 썼다. 자, 한번 자 만들어 볼까요? 우선 그림을 하나 크게 그리고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신호를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x 그대로 그리면 되겠죠? 요게 이제 원래 신호였던 거죠. 원래 신호였던 거죠. 이거를 지금 어떻게 복원하겠다라는 거냐 하면 자, 이제 이름을 좀 붙입시다. 이 퓨리에 트랜스폼은 요 매트릭스에 대응되는 거고 복원하는 애는 여기에 대응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첫 번째 거의 크기는 FP 자 이거 뭐 이제 벡터의 크기와 타입만 가져오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자, 우선 하나만. 자, 이랬을 때 이거의 세기는 얼마죠? 이거의 세기는 퓨리에 트랜스폼 한 결과, 그러니까 F 뭐라고 쓸까요? 얘를 무슨 Y라고 쓸까요? Y 그러니까 요 컴포넌트, 요게 이 컴포넌트의 세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수 부분만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베이시스 아까 보셨죠? 뭐 이런 베이시스로 표현을 하는 건데 첫 번째는 로 표현한 건 이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2세기로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거는 자, 두 번째 거까지 들어간 거, 세 번째 거까지 들어간 거. 좀 비슷해지죠? 네 번째 거까지. 그래서 n번까지 들어가면 완전한 원상복귀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베이시스들을 준비해 놔고 있어야 되겠죠. 오소노멀 베이시스가 더 좋겠죠. 그랬을 때 x가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각각의 세기를 구하는 거죠. 얘가 스펙트럼인 거죠. 그 다음에 각각에다가 어떤 이제 말하자면 얘가 필터인 거죠. 자, 그걸 곱한 다음에 자 다시 얘와 얘를 곱해서 합치면 얘가 필터링 된 결과인 거죠. 이게 스펙트럴 필터링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내가 함수 셋을 준비해 놓고 거기로 보내서 뭐 처리를 하겠다. 이게 이제 스펙트럴 필터링의 생각인 거고 DFT가 얘가 어떤 식으로 준비가 된 거였죠? 자. 파이 kx가 파이 kx라고 하면 좀 그렇고 파이 k y가 이렇게 준비가 된 A였던 거죠. 아닌가? 이게 플러스가 돼야 되나? 플러스가 돼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렇죠. 그랬을 때 이걸 갖고서 얘가 만들어진 거고요. 자, 뭐 정확히 말하면 뭐 오소노말 하려면 요까지 써줘야 되겠네요. 아까처럼.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 컨셉인 거죠. 그래서 스펙트럴 필터링 이런 개념이고요. 그러면 자 이제 라플라시안하고 다시 연결시켜 생각해 봅시다. 제가 어떤 그래프에 라플라시안을 구했어요. 라플라시안이 아이겐 벡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아이겐 벡터들이 이 어떤 오소노멀 베이시스 조건을 만족을 해요. 그러면 걔네들을 사용해 가지고 뭘 처리하는 거에 스펙트럴이라는 이름을 붙일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스펙트럴 뭐 매트릭스를 다루거나 그래프를 다루는데 스펙트럴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이 오소 아이겐 벡터 스페이스로 보내서 각각을 뭐 각각의 세기가 얼마인지 재서 뭐 이렇게 처리를 하는구나. 이제 그런 느낌으로 쓰는 거죠. 한 가지 더 보자면 이 두 개 연결에 대해서 서큘런트 매트릭스라는 게 나오죠. 서큘런트. 자, 그 전에 우리 1차원 신호가 있어요. 1차원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된 이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죠. 자, 여기 숫자들이 있는 거고. 이런 게 있을 때 여러분 이거의 라플라시안을 정한다 그러면 어떤 게 적당할까요? 라플라시안을 정한다 그러면 선택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확실한 거는 라플라시안을 정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가장 무난한 게 자 2 마이너스 1 0 0 0 개수 이제 마음으로 켰습니다. 1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무난한 라플라시안 선택이겠죠.
굉장히 무난한 라플라시안 선택이겠죠. 자, 그럼 이 라플라시안의 아이겐 벡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제가 2라고 썼지만 사실 상관없어요. 이게 뭐 다른 식의 숫자를 써도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3을 쓰셔도 되고 뭐 대세에 어떤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자, 제가 또 잘못 썼네요. 마이너스. 자, 이거의 아이겐 벡터가 뭘까요? 자, 그걸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사이파이 리니어 엘지브라에 서큘런트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거 대단한 게 아니라 제가 아까 그걸 뭐 여러 번 타이핑해서 만들기가 귀찮으니까 이게 없애는 게 뭐죠? 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서클 형태로 된 거에 라플라시안을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자, 그다음에 몇 개를 썼는지, 자, 몇 개를 쓴 거죠, 제가? 7개네요. 그랬을 때 이거의 아이겐 벡터를 구해 볼까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시메트릭하니까 요게 낫겠네요. 자, 그래서 MP all 클럭 항상 제대로 했는지 보는 거 중요하죠. 자, 그렇고 그러니까 이 U가 오소노말 베이시스인 거죠. 괜찮은. 자, 여기는 자, 됐습니다. 그랬을 때 한번 U를 한번 그려 볼까요? 자, 첫 번째 거부터. 자, 뭐 처음에는 그냥 뭐 상수, 그죠? 복소수지만 그냥 뭐 U가 다 실수가 나오죠.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네. 그죠? 지금 다 U가 실수 맞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잠깐 요거를 그때 했던 것처럼 자 순서를 그러니까 그 뭐죠? 그 아이겐 밸류 값을 순서대로 소트하죠. 순서대로. 자, 순서 소트가 됐고, 요게 이제 수학적인 얘기인데, 아이겐 밸류는 유니크하지만 아이겐 벡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겐 벡터의 선택은 이게 이제 다양할 수 있는 거죠. 뭐 간단한 예를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생각하신다면 아이겐 벡터는
뭐 여러분 정하기 나름인 거죠. 뭐 무한히 많은 선택의 폭이 있는 거죠. 그것처럼요. 그러고 자 이거를 자 첫 번째가 이랬고 자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거 뭐처럼 보이세요? 자 블라 자 안 맞네 이게 뭐가 안 맞을까요? 아 n이 스케일의 문제인데요. 뭐 이것도 뭐 따지고 나면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뭐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이겐 벡터가 코사인이었던 거죠. 두 번째 건 볼까요? 자, 이거는 뭘까요? 사인을 바꿔볼까요? 부호는 바뀔 수 있어요. 뭐 아이겐 벡터 그런 걸 고려해 주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렇죠? 세 번째. 좀 뭐 모양 이상하게 생겼지만 자, 이것도 사인인 거고 사인이죠. 그렇죠? 아, 사인이 아니라 코사인이죠. 자, 그러니까 이 지금 한 거는 이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생각을 한 거잖아요. 이게 사실 그리고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서큘러 컨볼루션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그래프인 거예요. 서큘러 컨볼루션이 어떻게 되죠? 맨 끝으로 돌아가서 이게 빙글빙글 이렇게 끝과 끝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그래프를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이게 서큘러 컨볼루션이 적용될 만한 그래프인 거죠. 생각을 한다면 이 그래프의 아이겐 펑션들은 라플라시안의 아이겐 펑션들 구해봤더니 그냥 사인, 코사인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좀 더 그 밑에 많은 것들이 더 깔려 있고 뭐 제가 모르는 내용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제 하나 대강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퓨리에 트랜스폼 뭐 LTI 시스템, 컨볼루션 이런 거를 보는 한 가지 관점이 스펙트럴 클러스터링, 스펙트럴 필터링인 거죠. 내가 어떤 베이시스를 준비해 놓고 그 베이시스로 각각 그 베이시스에 대응된 색이 얼마인지 보고서 거기서 뭐 베이시스 증폭시키든 감소시키든 다시 합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스펙트럴 필터링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더 확장시켜서 보면 아 내가 함수셋을 구비하고 있으면 스펙트럴 필터링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꼭뭐 사인 코사인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함수 셋들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느냐? 그건 사실 뭐 여러분이 원하신 대로 준비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 괜찮은 방법이 라플라시안의 아이겐 벡터들을 쓰는 거죠. 적어도 라플라시안의 아이겐 벡터를 썼다면 이거는 그 우리가 적어도 이 원 같은 그래프에서는 퓨리에 트랜스폼하고 DFT랑 호환이 되는 거죠. 똑같은 수식이 되는 거죠. 예, 똑같은 수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은 일반적인 그래프를 확장돼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일반적인 그래프에 대해서 내가 라플라시안을 구하고 그거의 아이겐 벡터를 갖고서 거기다 프로젝션 시켜가지고 신호 처리를 한다. 그러면 얘는 스펙트럴 필터링이 되는 거고 컨볼루션이라고 부를 만한 거죠. 그래프 컨볼루션이라고 부를 만한 거죠. 그래서 그래프 컨볼루션에 관한 논문 하나 볼까요? 그래프 컨볼.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제가 이해하는 범위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긴 합니다. 저도 이해도가 높지는 않은데요. 자 보면 뭐 라플라시안 이런 얘기 나오죠. 라플라시안 레귤라이제이션이고 뭐 이런 거다. 이게 라플라시안인 거죠. 그렇죠? 이게 작으면 그래프가 굉장히 변화가 없이 굉장히 안정적인 거죠. 뭐 라플라시안이 그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다 뭐 어제이션시를 했지만 뭐 웨이트 줘가지고 당연히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바이너리 전 다 바이너리 했지만 당연히 웨이트 줘서 뭐 큰 변화 없죠.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자 이런 그래프 컨볼루션을 제안을 하죠. 자, 요거는 어떤 그 각 노드에 갖고 있는 피처 벡터인 거고, 요거는 그 피처 벡터 어떤 필터링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생각을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 지금 제가 얘기할 그건 아니고요. 자, 요렇게 그걸 곱하는 거로 쓸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라면 여기에 U 트랜스포즈 어떤 거 U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이게 나오죠. 이게 스펙트럴 그래프 컨볼루션이라면 자 퓨리에 도메인에서 그러니까 스펙트럼 도메인에서 여기서 퓨리에라는 거는 이제 꼭 퓨리에 트랜스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펙트럴 필터링의 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엘리먼트 와이즈로 뭘 해준다? 혹은 다이고널 매트릭스 곱하고 이렇게 원복시키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이제 근살근살 하다 보면 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다 정도 되는 거죠. 이것도 보시면 다 라플라시안이죠. 시미트리 라플라시안.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프 컨볼루션에 대한 논문을 보시면 항상 이제 보게 되는 게 라플라시안, 뭐 스펙트럴 클러스터링, 스펙트럴 필터링 이런 건데요. 그 큰 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사실은 이런 수식들을 다 모르고 큰 틀에서만 이해를 하셔도 논문의 어떤 그 핵심을 파악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고 더군다나 이거를 만드는 데는 이 최종 수식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이 논문을 뭐 당연히 코드가 있겠지만 직접 만드신다 하더라도 최종 수식만 알면 되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우선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플라시안, 스펙트럴 필터링, 스펙트럴 클러스터링까지 한번 공부를 했고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논리적인 설명을 드린 건 아니고요. 이걸 봤을 때 큰 틀에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걸 보는 관점에 설명을 드렸고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전문 연구 분야고 그러면 수학식을 보셔야 되겠죠. 한 줄 한 줄.